총선을 4개월 앞둔 가운데 여야를 불문하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8년 전 국민의당의 사례처럼 본선이 경선보다 치열한 선거가 될지 주목됩니다. 잠잠했던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12월 영장설이 제기되고 있고 당내에서는 선거제를 둘러싼 내홍, 당 밖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방 일신방직 부지 재개발을 위한 공공기여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광주광역시가 기부 체납액으로 5,9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받게 되면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촬영지는 광주 조선대학교였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두나의 촬영지는 양림동이었습니다. 광주가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 촬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야를 불문하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발 신당의 경우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했던 2016년 국민의당의 사례를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민주당 경선보다 본선이 치열한 선거가 호남에서 8년 만에 재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권발 신당에서 가장 큰 태풍의 핵은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들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일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하고 쇄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대안 중 하나로 거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요. 늦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광주에서 출판 기자회를 가지며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에 대해 학자의 역할은 끝났다.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며 정치 행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직전 창당으로 성공했던 신당으로는 국민의당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호남 지역구 현역 의원과 안철수 대권주자 등이 연합한 국민의당은 1월 창준이 2월 창당 뒤 4월 총선에서 호남 싹쓸이 등에 힘입어 38석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신당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합류와 정치적 명분입니다. 당 내에서 굉장히 대규모 현역 의원들이 이탈하는 상황들이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강력한 명분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의 갈등을 해소하느냐, 아니면 결국 갈라서느냐는 당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잠잠했던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12월 영장설이 제기됐고 당내에서는 선거제를 둘러싼 내홍이, 당 밖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설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사법 리스크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12월 영장설까지 고개를 들면서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제기됩니다. 호남의 한 국회의원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면서 소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따라 사퇴 요구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제 논란도 이 대표를 둘러싼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사한 것만으로 거센 반발을 샀는데 병립형을 밀어붙일 경우 분당 사태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동형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 구조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후퇴입니다. 당 안팎에서 여러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는 사법 리스크나 선거제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이 단결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당원 앞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본격적인 당내 소통을 다시 한번 고려합니다. 이 대표가 흔들리는 사이 친이낙연계 시민 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은 오는 10일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에 마련한 토론회에 동참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전 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현직 고위경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오늘 오전 H안감의 전 근무지였던 광주경찰청과 현 집무실이 있는 충북중앙경찰학교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현직 치안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으로 A씨는 광주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21년 인사청탁 관련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고흥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확진된 데 이어 무안군 유경오리 농장에서 오늘 H5형 항원이 검출돼 오리 16,0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농장 반경 10km 내에는 가금 농장 47곳에서 256만 마리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방 일심방직 부지 재개발을 위한 공공기업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기부 체납액으로 5,9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받게 되는 광주광역시가 이 돈을 어디에 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방 일심방직 부지 재개발 사업의 공공기여액은 5,899억 원. 광주광역시가 군공항 이전지에 약속했던 지원액 1조 원과 비교해도 60%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물론 이 많은 돈을 전부 현금으로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전방 일심방직 부지 내에 건설되는 도로나 공원, 역사박물관 등 공공시설물을 광주광역시에 기부하게 됩니다. 이런 현물 자산이 절반, 액수로는 3천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현금으로 주게 된 광주광역시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엄두를 내지 못했던 오페라 하우스 등 대형 공공시설 사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공공기여로 받게 되는 현금 가운데 20%는 재개발 사업지인 북구에, 나머지 80%는 광주 전체에 사용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들한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공공 업무 시설이 어떤 것인가는 저희들이 좀 더 밀도 있고 시민의 공감도를 찾아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을 빨리 시에서 담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여액은 착공 이후부터 완공 전까지 지불하도록 규정돼 있어 오는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선 8기 막바지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번 공공기여금을 놓고 광주광역시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촬영지 어디였을까요? 바로 조선대학교였는데요. 광주 출신의 배우 수지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이두나는 남구 양림동에서, 지난달에는 아이유 주연의 드라마가 전남대에서 촬영되는 등 광주가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 촬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하나회 신군부에 긴박했던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1000만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전두광 역의 황정민 배우와 신군부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식 역을 맡은 정우성 배우가 마주하는 육군본부 복도와 B2 벙커는 조선대학교 본관 건물에서 촬영됐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촬영지가 이곳이라는 것을 제가 조대생인데도 제가 잘 몰랐는데 여기서 촬영했다니까 정말 신기했고, 그래서 다시 뭔가 집 가서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영화 화려한 휴가 등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지로 주로 등장했던 전남대학교 역시 지난달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1950년대 배경 시대극 등 다양한 장르의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의 송중기 대학생활도 이곳 사회과학대학 공과대 그리고 도서관 등에서 촬영됐습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은 광주 출신 배우 수지의 넷플릭스 드라마 이두나의 촬영지가 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수도 늘어나셨고요. 다양한 팸투어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OTT 촬영지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 광주의 촬영지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돼 노잼 도시를 탈피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새벽 시간 전남에서 차량이 가게로 돌진하고 화물차가 경운기와 충돌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무안군 무안읍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영업을 마치고 비어있던 편의점으로 돌진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어 아침 6시 40분쯤에는 나주시 산포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한 1톤 트럭이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고 동승한 60대 여성과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이 파열되면서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분쯤 여수시 봉산동의 한 건물 앞 인도에서 하수관로 공사 중 가스가 누출돼 당국이 인근 지역의 가스를 차단하고 복구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여수시는 하수관로 정비 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물질 등을 고의로 삼켜 재소자가 외부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최근 3년간 광주 전남에서만 2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재소자가 칫솔이나 플라스틱 수저 등을 삼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는 광주교도소의 경우 7건, 옥포교도소와 순천교도소, 해남교도소 각각 3건으로 모두 16건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202건이 발생했는데 과밀 수용, 학습 모방 등으로 고의 삼킴이 도주 행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정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18일 광주역 셔틀열차 운행 종료를 앞두고 대한교통 없이 셔틀열차를 폐지하는 건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철도노조 호남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중교통망으로 광주 송정역까지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한교통 없이 셔틀열차를 폐지하는 건 시민의 편리를 외면한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셔틀열차 구간에 2-3개의 간이역을 추가해 도시 철도화를 추진하는 등 훨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한교통망이 될 수 있도록 셔틀열차를 더욱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남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로우카본이 화력발전용 전처리 탈황제 GTS 기술로 기술혁신부문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영실상을 주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우카본의 GTS가 연료와 함께 투입해 황을 제거하는 세계 최초의 제품인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GTS는 고유 황탄 사용 시 배출되는 이산화황의 농도를 대폭 감소시켜 국제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진숙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광주 북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진숙 전 행정관은 오늘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안주 정치를 타파하고 광주다운 정치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희망과 온기를 넣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진숙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국가균형발전위원, 국민소통위원, 광주광역시의원, 이재명 대선 캠프 광주사회혁신추진단장 등을 거치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